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부십니다. 자, 어제 또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제 또 시장은 또 혼조세를 보여줬고, 자, 그러한 와중에 일시적으로 수렴하단에 이탈이 있을 뻔했지만 결국 다시 위로 올려준 모습으로 이제 양봉으로 일봉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러한 봉 마감을 통해서 여전히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이러한 26,489 구간의 지지가 여전히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런 데이터들과 4시간 봉 차트의 거래량의 구조, 그리고 뭐 일목과 같은 관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탈이 일시적이었을 것에 대한 가능성과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꼼꼼하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캔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크게 당황스럽지 않으실 텐데요. 일단 먼저 보조지표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이렇게 캔들 차트가 조정 구간을 거치는 동안 전체적인 이제 매도 압박의 국면으로, 매도 우위의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던 RSI가 현재 이러한 구간에 돌아서면서 잠시 돌파했던, 그리고 다시 들어왔던 이 추세 구조를 돌파하고 거기를 다시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쌍저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50선의 돌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이 방향을 돌리고자 하는 또한 과정이다 라는 사실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좀 진행되어서 RSI의 제 차트가 5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경우 조금 더 강력한 이러한 구간에서 바닥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 점점 더 힘이 붙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MACD 역시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부터 데드크로스 이후에 좀 가파르게 MACD 라인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히스토그램이 음의 영역에서 머물러 있었으나 심지어 이런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쌍저점을 그리는 형태로 이런 데드 크로스를 연장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오늘 캔들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경우 자, 히스토그램상의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자,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이러한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양수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은 시장의 반전의 가능성, 이렇게 지속돼 왔던 어떤 모멘텀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MACD 라인이 시그널선을 교체하려고 하는 일단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각인이 된다면 이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강하게 이격하면서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줄 때 이런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를 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TD 시퀀셜을 통해 또 살펴보자면 현재 지금 이렇게 퍼펙트 셋업으로 끝나서 이어지고 있는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던 카운트다운의 범주가 현재 12번으로 지금 카운트되고 있지만 이것은 아직 봉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카운트다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진행된 과거의 상승 셋업으로 인한 힘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적 가격적인 조정을 만들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에 대한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운트다운은 13번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13번까지 카운트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역추세 매매에 근거한 시장의 이제 좀 반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운트다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런 카운트다운은 캔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카운트다운이 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이제 캔들이 연속될 필요는 없고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이제 카운트가 되는 개념인데,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12번 이후 진행되는 카운트다운이 이제 퍼펙트로 끝나게 될 경우, 퍼펙트 카운트다운으로 끝나게 될 경우 이러한 카운트다운의 추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시장이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카운트다운 13번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하락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의 퍼펙트 완성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의 관점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셋업. 자, 어제 캔들 복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하락 셋업의 기준봉이 이어지지 않고 2번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상승 셋업 1번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오늘 캔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런 상승 셋업 2번으로 연속되는 모습으로 차트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셋업의 2번이 형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4개 이전의 캔들의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높아야 한다라는 걸 봤을 때, 오늘 일봉은 26,870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셋업에 연속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그렇게 조건 자체는 타이트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일목의 차트와 함께 연결 지어 본다면 현재 지금 이러한 평행 채널 구조의 중심가 부근, 그리고 저희가 체크했던 26,489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캔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금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자, 이러한 26,489 구간이 지지로 기능하고 있고, 자, 과거 이렇게 상승 추세 신호가 발생하였고, 제이브 트레이딩 지표상 상승 추세 신호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추세 이탈 기준인 이 녹색 라인 역시 이런 26,489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이브 트레이딩 프로 지표에서 표시해주는 주요한 거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이런 점선 구간도 역시 이런 데 겹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격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수렴 구조를 좀 돌파하는 모습으로 차트가 진행될 경우, 현재 이런 캔들은 또 저희가 체크했던 주요한 수평 레벨인 이러한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가격으로 치자면 27,166 구간 위로 올라서 있는 모습으로, 아까 TD 모델상에 이제 셋업이 연속되기 위한 이탈 기준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의 캔들이 형성될 경우 좀 주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구간의 돌파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구간은 좀 지지로 이제 기능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또 이러한 이제 박스권의 형태를 또 가져가는 것으로 좀 이런 강한 캔들의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러한 구간을 좀 지지로 다시 이제 기능하도록 확정 지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 아까 살펴봤던 보조 지표상의 RSI의 50 돌파, 그리고 MACD의 골든 크로스 여부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힘을 내준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어떤 평행체절 구조 내에 형성되어 있고, 일목의 양운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이것을 확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상단에 존재하는 이런 기준들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시장은 정말 강한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런 긍정의 근거들을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탈의 기준은 26,489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의 캔들에서 현재 지금 전환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양호한 그리고 채널 안에서 어느 정도 더 이제 이런 상승의 힘을 실기 위해서는 이제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필요하다. 일목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선행하는 이 음운의 하단부를 형성하고 있는 선행 스팬 1이 좁아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행하는 음운이 좁아질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음운의 강도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캔들에 닿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캔들을 관통했다라고 이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막연하게 어떤 뉴스나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추종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데,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한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 이러한 RSI 50선은 어떤 매수와 매도의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떤 모멘텀의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RSI 역시 여기 위로 확정적으로 올라서는 모습, 그리고 MACD의 골든크로스가 각인되는 모습까지 같이 챙겨봐야 된다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것들을 더 챙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일목상 선행하는 구름이 음운이고 후행 스팬이 캔들의 아래에 위치하고 전환선과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캔들 역시 현재 전환선 위로 올라서고 있으나 기준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이러한 방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4시간 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의 좀 골자 주요한 포인트들을 체크해 본다면, 자, 어제 오전에 이러한 이제 추세 구조의 일시적인 이탈이 있었을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이러한 거래량 역시 일단 가격적인 수렴을 가져갈 때 거래량 역시 수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떠한 수렴의 구조에서 이탈하는 방향이 나왔을 때 이 거래량의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런 이탈 방향에 대한 점검의 과정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과정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탈이 발생하였지만 일시적으로 거래량의 추세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형성되지는 않았던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의 이탈이 신뢰도가 낮다라고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영상을 올리기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거래량 추세 돌파가 나왔던 이러한 구간에서는 캔들의 진행은 양봉으로 현재 진행되고 보니 오히려 수렴을 상방 이탈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자, 어제 영상에서 어떠한 돌파를 시도할 때 이러한 음운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지나서 아래로 돌아와서 현재 이러한 음운과 음운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작은 양운이 형성되어 있는 변곡 구간, 이 구간을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진행되고 있던 음운의 영역에, 음운의 매물대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런 음운을 이어가면서 사이에 잠깐 취약해져 있는 이러한 저항 매물대의 취약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캔들이 지나갈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정확하게 그런 구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러한 캔들을 세워 주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캔들을 세우면서 좀 강하게 좀 긴 양봉으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현재 이런 수렴에 대해서 가격적인 고저 폭이 굉장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좀 이제 이격도가 많이 발생한 캔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캔들 하나로 이제 와 상승이다라고 좋아하기보다는
이제 이후의 움직임으로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후행 스팬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 여기로 여전히 캔들을 상방 돌파하지 않았고 아직, 그리고 구름대 밖으로 후행 스팬이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저항의 근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일반적으로 또 개미들은 이런 캔들 하나에 또 일희일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구간들에서 제가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은 진행되어 왔던 하락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면서 방향을 바꿀지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대한 확정적인 합격 도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기서 롱인의 숏인의 아귀다툼하는 것 그따위 것들보다 이 이후에 시장이 크게 터져나갈 방향성에 대한 기준을 확정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캔들 역시 그러한 과정이고, 이러한 반등 역시 그러한 과정에 있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있는 만큼 좋은 모습이 나왔다면 그러한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또 제이버 트레이딩 프로 지표상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형성되었던 하락 추세 신호의 이탈 기준, 이 저항 라인에서 정확하게 조금 높여주는 식으로 반등 파동을 한번 만들고 강하게 내려꽂았던 이런 기준에서 아직까지 보라색 라인은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는 그러한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 오늘 지금 표시되어 있는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 녹색 점은 오늘 일간 변동성의 잠재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상단 구간이기도 하고, 또 이런 보라색 라인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 경우 확정적으로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보라색 신호, 보라색 추세선이 이제 그어졌던 추세 라인이 끊어지고 다시 추세 상승 신호가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모습으로 돌파 기준은 해당 구간의 종가 마감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캔들이 확정적으로 후행 스팬이 확정적으로 캔들을 관통해서 이제 의문대 상단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만큼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시간 봉 차트 같은 경우는 선행하고 있는 구름이 조금 지저분한 만큼 이러한 돌파 기준 위로 확정적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강하게 나와주거나, 이런 구간 27,260 위에서 봉마감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이런 강세를 이어나가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구간에서 어떠한 방향성이 확정 지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어떤 이제 현물 거래소의 프리미엄은 선물 거래소 대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의 이제 시장가 매수매도 볼륨을 보았을 때 이런 가격질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선물 거래소의 주도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선물 거래소 주도의 움직임일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그런 제자리 빔이라고 하죠. 이럴 거면 왜 올렸어? 이럴 거면 왜 내렸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를 선물 시장에서 끊었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트상 이러한 것들을 지켜주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도 유의미한 숏포지션의 천선이 나왔지만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따라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자, 미결제 약정과 펀딩 비율을 살펴보아도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고 펀딩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지금은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에 조금 더 시장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이전 고레버리지 롱 포지션의 추격을 좀 청산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를 두어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치웠나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제 연속 그리고 가격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래 비율 역시도 이제 고점을 낮추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이러한 구간들에 좀 큰 매도 주체들의 가격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격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상단에 극복해야 되는 이제 어떠한 기준들이 여전히 뚜렷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기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러한 움직임이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은 오늘 일봉의 기준에서 이러한 구간,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27,166 위에서 오늘 일봉을 마감할 수 있을지만 좀 크게 살펴보아도, 나는 뭐 굳이 4시간 봉 이렇게는 차트를 보지 않는다, 그냥 일봉만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구간 위에서 봉마감을 해주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일봉상의 보조 지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또 갑자기 확 희망이 생기고 하겠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여기 도착해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약 10개 정도밖에 캔들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말 아래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아래로 크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에서 그 열흘조차도 사람들을 길게 느낀다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러한 개미들은 물려서 하락하는 하락장에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존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인내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거쳐가면서도 막상 이런 열흘조차도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기까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큰 조건은 26,489를 일본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러한 구간에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구간 안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현재 지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좋은 모습들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단의 강력한 기준들을 돌파해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런 상승 이후 가져간 조정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다시 한번 크게 추세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어떤 뭐 이런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겠죠. 난 여기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그냥 롱숏으로 이제 발라 먹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차트가 진행되는 속도와 변동폭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제 하루 종일 뚫어지게 차트를 보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잡아내거나 그러한 것들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일반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마무리된 이후 강하게 추세가 터져나갈 수 있는, 그게 방향이 어찌되었든 간에 강하게 추세가 터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좁은 범주에서 시장을 보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정작 그렇게 터져나가는 긴 추세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증 편하게 빠지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온갖 근거들과 뭐 데이터, 뉴스 이런 것들을 다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구간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제 작은 근거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확률이 조금씩 쌓여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꺾이지 않고 연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시였습니다.